건조증이 있더라도 지력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딸아이도 생각보다는 괜찮네라는 소감까지 저한테 주었습니다. 따님분께서 라섹을 하셨다고. 제 딸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성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를 사용을 했어요. 눈에 대해서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렌즈의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 딸아이는 고도근시이기 때문에 절상량에 비해서는 충분한 각막 두께를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컨택트 렌즈를 사용한 경우에도 라식보다는 라섹 수술의 장점이 있었고요. 하필 야광 동공도 아주 큰 동공이었어요. 지금 시력 교정 수술의 방법을 고려해 봤을 때는 라섹 수술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엑스트라 각막 강화술을 동반한 라섹 수술을 시행했고요. 수술한 지 지금 한 8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야간 운전도 할 정도로 좋은 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섹이 이제 고통을 유발한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수술하고 2 내지 3일 정도는 통증을 유발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안약도 같이 사용을 했고,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수월하게 지나갔고, 딸아이도 생각보다는 괜찮네라는 마지막 보강까지 저한테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따님분에게 영상 편지 8년 전에 너 수술한 거 기억나니? 그때 렌즈 끼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다행히 아직도 라섹 수술 방법이 너 같은 눈에는 가장 좋은 수술이야. 아빠가 준 소중한 눈을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시력으로 평생 잘 유지되길 바래. 오랫동안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안구 건조증이 생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컨택트 렌즈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건조증이 있더라도 렌즈 착용을 이제 중단하기 위해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라식 수술인 경우에는 각막 절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자극하는 신경 자극들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이런 신경이 차단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건조증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라섹 수술은 각막 상피만 벗겨내기 때문에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라식에 비해서는 라섹의 수술 회복 과정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이죠. 각막이 계속 얇아지는 원추 각막이라는 병이 있어요. 계속 얇아지면서 각막이 확정되고 결국에는 안경이나 렌즈로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원래 각막이 얇았거나 포고도근시가지고 각막을 많이 깎는 사람들은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리보플라빈이라는 특수한 용액을 각막 절상면에 도포한 후에 용액을 씻어내고 특수한 파장의 UVA 자외선을 각막 조직에다가 이제 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막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의 결합 인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질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술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림성모학에서 개발한 레스파이브 라섹이 탄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과거에는 각막 상피 제거용 칼을 이용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벗겨는 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맞춤식 각막 제거법을 다양화시켰습니다. 희석된 알코올을 사용하더라도 각막에 도포하는 시간을 각 개인마다 달리해서 알코올로 인한 자극을 최소화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올 레이저 수술 방법을 도입하여 빠른 시력 회복이 되게끔 사용을 하고요. 또 과거에 눈을 다친 적이 있다든지 컨택트 렌즈의 부작용으로 각막에 혼탁이 있는 경우에는 섬세한 블러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 상황에 맞춰서 각막 상피를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초기에 각막 상피를 제거한 이후에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런 물질들을 최대한 차단시켜 통증을 가장 최소화하는 안약을 사용함으로써 빠른 회복을 도모시키고, 또 최근에는 자가혈청 안약을 사용해서 각막 상피 조직을 재생시키는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사용하는 보호용 렌즈도 100% 자외선이 차단되는 재질을 사용했고, 또 탄소 투과율은 가장 높은 재질을 이용했기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각막 상피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여 빠른 각막 재생이 용이하게 한 게 수술 후에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레이저 빔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레이저를 한 이후에도 각막 표면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아마리스 레드의 기종은 지금 현존하는 레이저 기종 중 레이저의 모양 자체가 스마트 펄스 기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고 굉장히 부드러운 프로파일로 각막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에 빨라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조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술이 되는 이유가 있고 또 각막에 가해지는 열 에너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빠른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라섹 수술은 시력 교정 수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드림 성형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레스5 수술 방법은 수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정성과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시력 교정 수술의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라섹 수술 방법이 수술을 결정하는 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제 허영재 원장님이 출연하시는데 어떤 걸 여쭤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생각난 게 노인 인구가 많아졌어요. 사실 노안이라는 게 40대부터 생기기 때문에 다음 주제는 노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허영재 원장님 잘 부탁합니다.